네, 최근에 여권에서 경제인 가석방,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새로운 정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가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업인 가석방 얘기부터 해보죠. 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여권에서 기업인들 사면, 가석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 지금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 처음에 보면 굉장히 가열차게 보면은 시동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초기에는 조금 흔한 얘기를 약발을 좀 받는 듯 하다가 아직까지 보면 꽝꽝 얼어붙어 있는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인들 가석방하자, 가석방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 대통령이 건의하겠다. 근데 가석방 건의는 대통령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하셔야 돼요. 대통령께서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 또 올 연초죠. 연초에 보니까 이른바 생계형 전과자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 사면했습니다만은 본인이 보면 제3, 제4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를 갖다 재임 중에 이른바 보면은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쉽게 특별 사면 받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국민, 또 공동체의 어떤 단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또 황교안 법무장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황교안 법무장관 이 얘기예요. 요건만 갖춘다면은 그것은 기업인이라 그래서 역차별할 이유는 없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김무성 대표가 그런 것을 갖다 일종의 무슨 에드벌룬 띄우듯이 공론화시키기보단 조용조용 그야말로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가뜩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한데 이런 식의 일종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적절한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황 의원께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신데 우리 김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이걸 선뜻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얘기는 대통령이 건의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여권 전반에 이런 좀 기류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오히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사면권을요. 물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바로 임기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니까 공약을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반복 나오다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인가도 하나 봐야겠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서 기업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대기업 총수 아니면 대기업 총수 5나 1가 이런 정도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석방하거나 사면 부분적으로 사면했을 경우에 결정적인 기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구속이 돼 있으면은 기업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경제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받죠. 일반 가장들의 경우에 구속돼 있어버리면 생계를 못 꾸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오히려 생계형 오히려 부분에 대한 일반적으로 따질 필요는 오히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비판이 되어 왔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좀 가혹할 정도로 좀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려고 한다면은 좀 기업에 대해서도요. 기업에 대한 지금 죄를 살고 있는 좀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겨가지고 좀 구속에 처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기업의 지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비리를 한 케이스인가 이것도 좀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 가석방 대상자, 사면 대상자로서는 이제 여러 지금 이제 재계 인사들, 지금 이제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와서 좀 회사를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나머지 또 경제인들 보면은 좀 이 범죄 행각이 좀 굉장히 그 국민들 정서에 좀 굉장히 실망시키는 그런 경제 총수들까지 또 포함이 되면 좀 이 국민 정서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좀 경제인들은 이번에 좀 만약에 여권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사면 대상에 좀 포함될 수 있을까요? 글쎄 보니까 지금 뭡니까 최경환 부총리나 김무성 대표 얘기하는 이렇게 흐름들, 여권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태원 좀 SK 회장이 주로 보니까 이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 형도 확정이 됐고, 이런 가석방 요건이 유기징역인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을 성실히 지나면은
그리고 흔히 모범수라고 그러죠. 네. 하면은 가석방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반 이상을 지냈죠. 지금. 지났기 네, 때문에 네. 좀 원래 그 법률적 요건은 3분의 1만 네. 지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되는 이야기고 또 보면 뭐 현지연 전 동양 네. 회장이라든가 또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이재현 회장은 형이 확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가석방 자체가 이야기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뭐 본인이 형이 확정이 돼야 돼요. 네. 그 형이 확정되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재현 CJ 회장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뭐 사리투 마리투스인가는 이 아래 네. 이 사지가 이렇게 막 말라 들어가는 병이죠. 지병, 네. 신체적인 문제가.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경우는 좀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자우지간 어쨌든 간에 지금이 적절치 않은 시점에 보면은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님께서 여권 내부에 서로 주고받는다 하는 표현 쓰셨는데 당의 지금 당 대표 김무성 대표 또 보면은 여권의 실세가 두 분 있잖아요. 또 한 분이 보면 부총리하는 최경환 부총리 이분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은 시기적으로나 뭐로나 맞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네.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문제 때문에 대한항공을 질투하다가 이제는 앞서 잠깐 기자 리포트 나왔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집권 여당과 또 보면 경제부총리가 마치 사실 그분들은 그런 뜻은 없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조현아 씨를 갖다 위해서 박창진 사무장을 갖다 닥달했던 그런 모습과 지금 경제부총리 당 대표가 마치 무슨 총대 매주는 듯한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되거든요. 적절한 시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얘기 나왔을 때 뭐 최경환 부총리나 김무성 대표도 일단은 말을 갖다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 황 의원께서도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여권의 실세라고 하는 뭐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또 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인데 그분들도 이러한 어떤 국민 정서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그 강력하게 뭐 내년 초쯤에는 이제 뭐 기업 총수들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은 그만큼 뭔가 좀 뭐 안에서 매기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시도하다가 지금 유야무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는 쪽으로 분위기 지금 띄워보고 만약에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현아 전 이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터져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얘기한 두 사람 실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박근혜 대통령 미션을 좀 잘 수행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법무장관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점에서는 지금 이번 사건을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은 해당 법무장관이 올려서 이제 국무회의 거쳐서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일단 그 두 개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 어떤 결과를 취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취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왜 후보 때는 이런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다고까지 했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기업인이라고 해서 경제 관련해서 가석방 사면 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관련된 쪽들도 범죄의 성격을 좀 봐야 된다. 네. 기업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케이스인가 아니면은 정말 경제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던 케이스인가 이것도 조금 언론 통해서 같이 좀 분석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제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오너가 갇혀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를 갖다 결정 못 한다. 항상 그런 이유를 근데 그거 들잖아요.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보면은 뭐 최태원 회장도 대표적 케이스입니다만은 거의 하루 건너 하루 특별 변호사 접견 특별 면담합니다. 특별 면회하죠.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실상 결제할 거 다 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사실 거슬리는 부분이 지금 오너가 물론 최종적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회사든 간에 그런 대규모 회사들 대그룹에는 기업 이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형 살고 있는 회장한테 가서 결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보면 풀어주면은 뭐 대규모 투자할 듯. 그럼 지금까지 왜 최경환 부총리 늘 얘기했죠. 기업에서 사내 유보금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사내 유보금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까지 얘기하고 실제 법안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것을 풀어주면은 투자하고 자칫 보면은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 그동안 왜 안 했는가. 네. 그러니까 실제 이문이 남으면은 하지 말라고 하게 돼 있고 이문이 안 남으면 팔을 비틀어도 안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형 사는 부분과 마치 뭐 투자하고 서로 맞받고
맞바꾸는 듯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서 안 되겠죠. 네. 이제 기업인 사면 얘기는 한 이 정도로 이제 두 분 의견이 거의 이제 비슷하니까 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뭐 큰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보수단체가 이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이제 착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일부 이제 진보계 쪽에서는 이건 뭐 정북몰이가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재판부에서 우려하고 경계했던 상황이 조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8명 인용했던 즉 통합진보당 해산이 맞다라고 결정했던 8분들이 결정문 내용에 그런 게 들어있죠.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마치 소모적인 이념적인 논쟁이 과대하게 확산되거나 또 통합진보당 일반 당원들까지도 사회적인 낙인을 찍거나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확산돼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살리자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은 좀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정부 차원은 아니고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야 되는데요.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심지어 일반 당원들도 지금 어쨌든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난 19일 날 발표가 됐을 때 그날 저녁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끝났을 때 자칫 이것이 우리가 이념의 장애 투쟁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상황을 우리 분단 체제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모두를 끌어안는 쪽으로 갔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다음 날 홍보수석 발언은 그 결정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다음 날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결정을 얘기하신단 말이죠. 만일에요 반대로 이번 헌재에서 기각이 돼버렸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실패했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을 조금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되 모든 것을 좀 껴안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분단체제가 가까워 있는 제약 이런 한계로 인식하면 좀 좋지 않겠는가 좀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황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좀 통합진보당 당원이 한 10만 명 돼요. 당비를 갖다 매달래는 진성당원이 3만 명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 공안 파트 쪽에서도 지금 통합진보당 그것을 이적 단체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물론 이적 단체인 줄 뻔히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 가입했으면은 그건 국가보안법상의 처벌 행위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통진당 10만 명, 또 진성당원 3만 명 이 당원 사람들이 다 실제 보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시 내용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판시 내용도 뭐냐니까 통진당 내 어떤 주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즉 몇몇 주도 세력이 끌고 있다 하는데 그걸 다 알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보면 이 통합진보당에다 표를 던졌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를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인 줄 알고 던졌을까요? 설사 이적단체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소급해서 그 당 예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전에 민노당 시절부터 가입했던 사람들 그 당원 진성당원을 처벌한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앞서 보면 뭐 정북몰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좀 남북이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좀 뭐랄까 뭐 이렇게 끌어내린다 그러죠. 그게 혈안이 돼 있거든요. 남남 갈등 아니 남남 갈등이 아니죠. 남한 이거 보면 당장 보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 인권 결의안 나오면은 황선 신은미 씨가 여기서 막 떠들게 되고 그 문제 갖고 뭐 하니까 당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남쪽에서도 보면 인권 뭐 언론의 표현의 자유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흔히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즘적으로 흘러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검찰도 당장 이렇게 고소 고발 들어온 부분을 직접 만지지 않고 경찰에 좀 내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건 뭐냐니까 저는 검찰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지금 하기보다는 경찰한테 하면서 좀 뭐라고 버퍼라고 그러죠. 좀 완충시키는 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수단체에서도 그래요. 보면은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마녀사냥이란 그 비난을 받아도 달리 할 말이 없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옛날 민노당, 통진당 가입했을 때 설사 아직 이적 단체 여부도 확정 안 됐습니다만 네. 이적 단체인지 이런 게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종북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수사 관련한 부분 이 정도 얘기하고요. 어차피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진보 정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 국민의 모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일부 대표 또 진보 인사들은 여기에 불참하겠다 이제 선언도 했고요. 뭐 또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뭐 정치 진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결집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새로운 진보 정치 성향, 이 국민 모임의 등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먼저 짧게 지금 공안 광풍 관련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면 헌재 결정 논란까지 가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로 보자면은요. 지금 통합진보당에 소속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오히려 통합진보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산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죠. 네. 근데 통합진보당을 조금 좀 불투명한 상태에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것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반국가 단체 등을 처리한다. 이것은 정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절차고 방식이라고 봐지고요. 네. 지금 질문 주신 새롭게 진보정당을 재건하고 또 제3의 대한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국민모임도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통합진보당 해산되기 전부터 현재의 체제 가지고는 정의당 등도 지금 야권 연대도 없어진 상황에서 오는 2016년의 총선에서 원내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도 극복을 못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조금 전에 이제 몇몇 진보 인사들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통합진보당 혹시 연루될 소문이 나올 여지가 있는 분들은 혹시 가담해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꼬투리가 될까 해서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두 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분들은 좀 범야권 성향이 있는 그렇게 강경 진보라고 볼 수 없는 분들하고 진보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분들이 과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에서 나오는 소지하고 또 진보정당 정당하고 어느 쪽으로 갈까 좀 애매한 이치여가지고 아직은 좀 방향을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가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